그렇게 플랜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1호 공약으로 꼭 청년을 채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뭐 공약 발표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6일이었습니다. 27일부터 사실상 후보 등록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꼭 지키느라고 26일 날 사퇴를 내고 그 이후에 뭐 입당 절차, 예비후보 등록 절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 최대한 당겨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 발표 내용이 그냥 엉겹결에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구상을 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을 왜 우선 제일 먼저 발표를 하느냐 말씀은 제 출마 선언문이나 기타 등등 발표에도 있었습니다. 국민 면접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산의 환경 자체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좋은 환경들, 여건들은 다 갖춰져 갑니다. 갖춰져 가고 있죠. 공항이 되고 엑스포가 되면은 기업이 몰릴 수 있는 물질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은 SOC라든가 다 갖춰지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업은 그 지역에 갔을 때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선을 뒀던 것도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년도시 부산, 인재를 만들어내는 부산,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부산이라는 모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제 미래 비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53만 개, 고용인은 4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수요 이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되게 부모님들이나 시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뭐 대충 해가지고 마구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기로 했다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이라면 저희들 어머니 됐었는데 국제 신공항하고 국제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여기에 국내 공항 또 다 포함되어 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일부 시민들은 국내공항까지 동의한다 하면 끝까지 서울 가기 위해서 가겠나 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합리적 근거 부분, 뭐 일자리 가덕공항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은 그거는 뭐 다른 후보님들은 어떻게 몇만 명의 일자리가 뭐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시장 권한 대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이 자리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 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그냥의 발표가 아니고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덕신공항 부분은 우선 가덕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김해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합리적인 그 내에서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 국제공항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김해신공항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개항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없어지고 새롭게 가덕공항이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일자리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에서 창출하기지만은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좋은 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의 전통산업, 또 주력산업, 그리고 말씀하신 그 4차 산업의 신산업, 요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그야말로 부산의 좀 산업 구조의 어떤 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부산이 침체된 요인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이죠. 수도권에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너무 큽니다.
다 몰려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했어요. 과거에 중화학공업으로 전환기 아니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환기에 부산은 산업 생태계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 중심 이런 산업 그리고 조선업 위기라든지 신발, 목재 과거에 있던 이런 산업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산업 생태계가 변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제조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조업 자체도 스마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이제 각광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 일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재 양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연계, 우리 부산에는 23개 대학이라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이런 특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융합대학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핀테크, 우리 금융단지 중심으로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규제자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그리고 가덕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트라이포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물류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에 전 세계적인 물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틀이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작죠. 그럼 물류의 인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금융의 인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틀을 만들겠다는 게 제가 두 번째고요. 이 기본적으로는 창업이나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열심히 창업,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기초자산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은요. 사실상 이제 태어날 때부터 1,000만 원을 줘서 나중에 찾을 때는 2,000만 원, 30세가 되면 다 합치면 3,500만 원의 정도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창업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을 한다면은 그런 창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거 자금이 뿌리 자금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보통 창업을 이제 그런 청년들이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들 뭐 이렇게 어울려서 한다면은 그 자금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2명만 해도 7,000만 원입니다. 그런 기초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을, 그 근간을 제가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